이제 48시간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미군이 그가 직접 역사상 최대의 유혈 사태라고 부른 상황에 직면하기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이란 측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위협에 따르면 이란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전에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10일, 합의에 도달할 10일이라는 시한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대규모 지상 및 공중 침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48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간단할까요? 백악관은 지난 몇 차례의 충돌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트럼프는 지옥을 언급하지만 군사정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란은 2003년의 이라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규군과 혁명수비대를 합쳐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현역 전투원을 보유하고 있고 산악 지형이 험준하며 외부 침략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군사교류를 가진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미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시한을 기다리지 않고 이란의 진지를 폭격했고 이란은 이에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라지지 않을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유혈 사태를 감수할 것인가? 트럼프는 최대 억지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란은 저항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한쪽은 선거를 위해서든 내부 압력 때문에든 빨리 승리해야 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그저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란은 살아남는데 가장 능숙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부터 이 카운트다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의 대화 시도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근 몇 시간 동안 미국이 중재자를 통해 또 다른 외교적 시도를 했다는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파키스탄을 가교로 삼았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제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과 페르시아만 석유 공급에 대한 보장을 조건으로 부분 철수를 제안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왜일까요? 테헤란에게 있어 48시간 내 침공 위협이 들이온 이 시점에서 어떤 협상도 외교가 아니라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외교에는 열려 있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방식의 외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서방 언론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발언을 했습니다. 지역 안보 유지는 모두의 이익이지만 외국의 간섭은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 걸프 국가들은 대화할 수 있고 유럽 국가들도 대화할 수 있으며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현재 평화의 파트너가 아닌 공격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쌍한 파키스탄은 외교의 한복판에 휘말렸습니다.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을 만족시키려 애썼지만 이웃 나라인 이란과의 관계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절당한 후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통적인 외교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사일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이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계속 저와 함께 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은 이란이 더 이상 효과적인 방공망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는데 이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주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미군 전투기 2대가 격추되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F-15 스트라이크 이글과 A-10 썬더볼트 2, 바로 그 유명한 워토호그 전투기가 이란 영공을 침범하는 동안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당했습니다. F-15 조종사들은 탈출에 성공하여 구조되었지만 A-10 조종사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는 탈출 후 이란 영토에 추락하여 실종 상태입니다. 이란은 이미 수색 병력을 동원했고 국영 언론은 적대 세력 체포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구조를 시도했던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도 피격당해 후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란의 방공 시스템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동 가능하고 통합되어 있으며 치명적인 위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군사적 계산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제공권 장악 없이 공중 침공을 감행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 제공권을 잃었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의 제재와 고립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체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을 도입했으며 산악지대와 지하기지의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완벽한 방어는 아니지만 어떤 침략군이라도 전력을 고갈시키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단 48시간 안에 그 차이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기 2대의 격추는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지정학적 지진과 같은 충격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은 인류 군사 강국으로 여겨지지 않는 국가와의 직접적인 대결에서 이처럼 상징적인 손실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펜타곤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통제된 공황 상태입니다. 이란이 지상 공격기를 격추했다는 것은 폭격 경로가 노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 조종사들이 국경을 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지휘관의 악몽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아군을 보호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정 요소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적진에서 실종된 조종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란이 그를 생포한다면 이란은 외교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 국영 TV에서 이 조종사의 모습이 방영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미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침공한다면 더 많은 미군 생명과 조종사의 격추, 그리고 더 많은 포로를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치적 비용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미 어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정밀 타격이라는 표현 대신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러한 상황을 영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뉴스 통신사들은 격추된 항공기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는 경고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은 이미 시작되었고 미국은 이번 라운드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숫자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약 100만 명의 전투원을 동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정규군 60만 명과 이란 혁명수비대가 포함됩니다. 혁명수비대는 고도의 이념으로 무장하고 비대칭 전쟁 훈련을 받은 정예 부대입니다. 100만 명의 무장 병력이 준비된 상태로 무엇보다도 자국 영토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 침공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미국이 진격하려면 수십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엄청난 병참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란은 이라크처럼 평지가 아닙니다. 산악지대, 험준한 사막,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계곡, 모든 터널, 모든 폭로가 잠재적인 방어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는 본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념을 위해 싸웁니다. 이는 전장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이란은 8년간 지속된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모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상자를 감수하면서도 계속 싸우는 법을 알고 있죠. 반면 미국 사회는 군사적 사상자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침략군에 맞서 고향에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이란 군인 100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재래식 전쟁이 아닙니다. 함정입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트럼프가 정말로 침공할까요? 아니면 선거용 수사에 불과할까요? 우리는 정치적 일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최근 몇 주 동안 하락했고, 역사적으로 전쟁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가를 통합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전쟁은 짧고 승리적이며 사상자가 적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은 정반대의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지금 무엇을 할까요? 그는 시한을 정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48시간, 이는 그의 전형적인 협상 기술입니다. 최대의 위협을 가해 마지막 순간에 항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방공망을 시험해 보았고 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인명피해를 감수할 의지가 있는지 시험해 보았고 실종된 조종사가 이미 내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침공하지 않으면 강력한 지도자 로서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침공하면 군사적 재앙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전면적인 침공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순항 미사일과 전략 폭격을 이용한 대규모 공격은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이란의 군사 기반 시설을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공습만으로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정부를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미 반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레바논, 시리아, 예멘에서 대리 세력을 이용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진짜 위험은 지역 전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제가 분 단위로 상황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 갈리바프가 한 인터뷰를 서방 분석가들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란은 외교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서방 언론은 이란이 물러섰다, 대화를 원한다고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갈리바프는 이란의 외교가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은 걸프 국가들, 이웃 국가들, 러시아, 중국과 대화하여 미국의 개입 없이 지역 안보 체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란이 수년간 주장해온 제안입니다. 이란은 걸프 군주국들이 진정한 위협은 이란 자체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의존이라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테헤란은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면 모두의 안보가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야심차고 다소 순진한 제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파트너 다변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 최대 석유 구매국이고 러시아는 군사기술 공급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러한 고립을 노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제안을 거부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위협 속에서 협상하지 않는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이란의 외교는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는 것을 보기 위해 수년, 수십 년을 기다릴 용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백악관이 같은 인내심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의 오판이 치명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류 언론이 간과하고 있지만 실제 위험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의 부셰르 핵시설은 이미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 4차례나 폭격을 당했습니다. 4번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서방 국가들은 거의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란은 세계의 핵시설 공격은 방사성 물질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성 물질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셰르 핵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되면 방사능 구름은 테헤란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걸프 국가들로 확산될 것입니다. 두바이, 도하, 리야드로 말입니다. 방사능 낙지는 미군 기지가 있는 국가들의 수도에서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이란 의회 대변인 아바자르는 이러한 연관성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서방이 우리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는 왜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를 공격했을 때는 모두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란은 만약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붙인다면 우리는 이 전쟁을 지역적인 환경 재앙으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허세가 아닙니다. 이란은 이미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걸프 국가들에게 이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들은 이란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지만 방사능 중독으로 죽고 싶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물밑 압력은 엄청납니다. 신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럽 외교관들은 필사적으로 최후의 합의를 이끌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 전면 침공. 미 지상군이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받아 남쪽에서 진입합니다. 이는 가장 참혹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은 대함 미사일, 드론, 그리고 시가전으로 보복합니다. 몇 주 안에 미국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낼 것입니다. 미국 여론은 붕괴되고 트럼프는 대선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지상 침공 없이 대규모 공습. 미국은 핵시설, 혁명수비대 기지, 그리고 항구를 폭격합니다. 이란은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보복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규례가 매설됩니다. 유가는 배럴당 $200까지 폭등하고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트럼프가 물러섭니다. 시한을 연장합니다. 이란이 선의의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체면은 지키겠지만 그의 이미지는 손상될 것입니다. 이는 가장 가능성이 낮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 대리전이 격화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여 미국을 분쟁에 끌어들이는 시나리오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보다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은 전면적인 지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일까요? 현재로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 즉 지상 침공 없이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은 지상군 투입 없이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하려 할 것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는 동안 다른 강대국들은 상황을 주시하며 계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안정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적 실수를 막기 위해 자국의 경제 성장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삼각 구도를 통해 이란산 석유를 계속 구매하고 있으며 이란과의 외교 관계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약화될수록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는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중재를 제안했습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어떨까요? 뉴델리는 매우 미묘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이란산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영토 내의 시아파 소수민족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립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엄청난 압박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강대국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공통된 두려움입니다. 바로 이번 위기가 통제불능 상태로 악화되어 세계 경제를 심각한 불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걸프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석유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망이 붕괴되며 인플레이션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따라서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나라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트럼프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란이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이란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도자들이 군사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얼마나 많은 미국인, 이란인, 그리고 이 지역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을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으로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업데이트에서 뵙겠습니다.